네, 엑셀 VBA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각종 객체에 대한 조작을 저희가 배우는데요. 특히 이제 랭지하고 셀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라는 개념하고 이제 콜렉션까지 가는 형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도 폰트하고요, 밸류하고 포뮬러가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랭지라는 속성의 개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랭지라는 것은 셀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 G5셀을 선택했다, B3셀을 선택했다, 그것을 이제 VBA 문법으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F11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이라는 것이 있죠.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노트다. 모듈을 실행을 하고요.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 프로시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프로시저의 종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의 선언하고 유효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브 펑션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다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다 그냥 바로 타자를 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프로시저에 대한 개념하고 좀 어렵겠지만 모듈이 개념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듈입니다. 제거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해서 아니오를 하시면은 이 상태가 되고요. 다시 삽입에 가서 이제 사용자 정의 폼을 하시면은 이렇게 폼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크기도 조정할 수도 있고, 도구 상자가 나오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다. 글 상자 레이블이고, 텍스트 상자 이렇게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이블은 그냥 단순한 글 상자다. 콤보 상자도 돼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목록 상자도 보이고, 체크박스, 체크 상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단추 같은 것들을, 이런 것을 이제 폼을 설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코딩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또 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을 더블 클릭하거나 각종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모듈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그때에서는 저희가 삽입하는 일반 모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다시 폼을 더블 클릭하면 폼 상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폼에 관련된 또는 컨트롤에 관련된 자체 모듈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요건 안 할 거고요. 기본적인 속성을 다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 보면은 직접 실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A5셀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요. VBA에서는 어떤 식으로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지 직접 실행창에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지라는 개체를 쓰고요. 사용법은 큰 따옴표를 열고 셀 주소나 셀 범위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개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항상 비주얼 베이직 문법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개체가 나열이 되고 점을 찍고 속성이나 아니면 점을 찍고 메소드가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항상 개체점, 그죠? 속성도 이제 상위 속성이 있고 또 하위 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폰트에서 제가 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펀지 모양으로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동작, 메소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손가락 모양으로 나온 것은 이제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입력을 못하고 취소를 했다 그러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점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 S를 치게 되면 이제 S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Select라는 요 메소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 주소를 딴 데다 놔야 되고 있죠. 셀 포인터를. 이 상태에서 뭐예요? 그냥 엔터를 치면은 직접 실행창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금방 B2에서 A5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는 거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B1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개체하고 메소드에 대한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드릴 거냐면 랭지 A2셀에다가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대입할 때는 이제 메소드는 사용을 못하고 주로 속성에 사용하니까 점 하고요. value라는 속성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value라는 속성은 셀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이 value는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셔도 이거 자체가 셀에 값을 표현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생략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와 속성 간에 점이 구분이 되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할 때는 이제 속성 같은 경우는 는을 쓰고 뒤에다가 속성 값을 이렇게 써서 속성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이때 는은 아시다시피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가 아니고요. 대입의 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다라는 것과 대입의 연산자 는을 같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다른 언어에서는 같다하고 대입 연산자를 따로 표기를 하는데 비주얼 베이직은 같은 상태로 쓰기 때문에 조금 판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이렇게 A2 셀에 이름이 입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날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3이라고 바꾸시고요. 날짜는 엑셀에서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액세스처럼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샵 처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이렇게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뭐 계속 보여드릴까요? 칼럼이라는 개체 이게 자꾸 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요. A열에 이제 오토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열너비가 자동으로 글자에 맞춰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도 입력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그죠? 그래서 숫자는 A4셀에다가 이렇게 숫자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함수를 쓰거나 숫자를 쓰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VBA에서는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그런
밸류를 한번 생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수가 dat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date,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 함수나 숫자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속성과 메소드에 대한 것을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콜렉션에 대한 개념까지 좀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렉션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는 좀 많이 썼으니까요. B7셀에다가 예, 제 이름을 좀 입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B7이라는 셀이 시트마다 다 있습니다. 얘도 있고 얘도 5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B7이 셀이냐 그것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주 아시죠? 광주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남에 광주가 있고 경기도가 광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소속인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 그것을 이제 워크시트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차례대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넘버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지 않을 분들은 순서 넘버링이 1번부터 시작하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시트 1이라고 해서 1번만 써주셔도 됩니다. 문자니까 이제 큰 따옴표를 하고 쓴 거고요. 3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점. 이게 이제 콜렉션의 개념이고 그 밑에 하위 개체의 개념인 랭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B7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점 밸류까지 는 최우성 강사 이렇게 해서 한번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트 3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도 워크시트를 이동을 하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시트 3번이다 그러면 시트 3 여기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거. 요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시트 3점 이제 셀렉트를 하시면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트를 조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8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에도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다룰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좀처럼 직접 큰 따옴표로 워크시트의 이름을 써도 되는 거죠. 이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트 이름은 바뀔 수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막 리네임을 시켜버리면은 원 시트 이름과 달라져서 에러가 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콜렉션 개념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속성에 대한 폰트 속성에 대한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랭지라는 것을 하고 A2부터 범위를 잡을 때는 땡땡을 하시고 A4까지 5까지인가요? 이렇게 잡아서 점 폰트 이렇게 이제 하위 속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속성, 하위 속성. 볼드라는 것은 이제 진하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엑셀에 보시면은 요거 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토글 단추라 합니다. 그러니까
눌려져 있냐, 다시 튀어나왔냐, 그것을 토글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글을 받을 때는 이제 true, false를 씁니다. 그래서 true를 이렇게 속성 값으로 그때도 이제 입력을 안 해주셔야겠죠. 이렇게요. 큰 따옴표를 안 해주셔야겠죠. 죄송합니다. false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해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폰트 밑에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릭이라고 있어요. 이탈릭. 사이즈는 크기고 이탈릭은 기울개고, 여기 있는 거요. 언더라인은 밑줄이고요. 스트라이크 스로우는 이제 취소선이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임을 한번 볼까요? 이게 폰트 글꼴이에요. 그래서 궁서체 이렇게 써주시고 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시나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랭지를 좀 많이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대해서 셀즈 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셀즈라는 것은요, 일단 랭지하고 비슷한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랭지하고 제가 B3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요. 큰 따옴표인데, 그러면 이제 B3행 같은 경우는 이제 3행 2열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 있으니까 3행 2열. 그 3행 2열을 기억을 좀 해주시라 이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랭지를 안 쓰고 셀즈라는 것을 속성을 썼을 때는 행번호를 그대로 쓰고 열번호를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은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지 말고요. 행번호. 그 다음에 더 깊게 공부하실 거는 이제 시험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열번호 대신에 문자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열될 것이 많거나 아니면 막 여러 개를 건너뛰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숫자를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증감을 하기 위해서 순환문을 쉽게 구현하기 때문에 보통 숫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열번호 대신에 문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행 2열 이렇게 하고 셀렉트를 한번 치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데 셀 포인터를 놔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대입할 때도 value라는 속성을 써서 최우성 이렇게요. 랭지 개념하고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랭지 같은 경우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큰 따옴표 안에 셀 범위를 저희가 A1부터 A5까지 이렇게 해서 점 select를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연속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컴마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큰 따옴표 안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에 컴마가 들어가면 이게 비연속 범위가 되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달라져요. 큰 따옴표가 좌우에 다 있고 컴마로 구분하면 아까 땡땡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컴마가 들어왔을 때는 비연속적인 범위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컬렉션과 개체와 메소드 속성에 대해서 좀 어바웃으로 이해를 좀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요.
VBA의 가장 기본적인 표기 방법, 개체와 메소드, 개체와 속성, 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속성 값을 대입할 때는 는을 쓰고요. 메소드를 할 때는 한 칸 띄고 인수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차라는 개체가 있고 오픈이다 그러면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도어를 여는데 시계 방향으로 여냐 반시계 방향으로 여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열릴 겁니다. 운전석이 이렇게요. 그리고 몇 도를 열어야 돼요. 한 180도 제껴버리면 어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0도 정도에서 문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나온 시계 방향과 7, 80도 정도를 우리가 인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칸 띄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복사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 워크시트를 한번 저희가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복사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복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지 하시고요. A2부터 A5까지요. 카피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만 된 거지 어디에다 붙일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칸 띄면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수예요. 카피라는 메소드의 인수. 한 칸 띈 겁니다. 그래서 랭지 복사할 때는 이제 한 셀만 선택을 하면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A7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소드고요. 메소드 뒤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워크시트를 추가한다 그러면 시점 add 이렇게 이것도 메소드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트 1이죠. 그 앞에 메소드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 칸 띄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인수들의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before가 왼쪽이고요. after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before하고 after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unt는 몇 개를 삽입할 거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쓰실 때 이제 약간 매개 변수를 구분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좀 모르셔도 되는데 그것을 좀 약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애프터를 쓰시고 콜론을 한 다음에 는 하면은 이제 이게 좀 매개 변수를 안내해 준다,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하는데 이제 어디 뒤쪽에다 할 거냐 그러면은 배운 대로 시츠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마 하면은 이제 카운터로 가는데요. 카운트도 이렇게 몇 개를 삽입할 거냐 그러면은 한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트 3번 뒤에 3개 7, 8, 9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속성과 메소드
그리고 개체에 대한 작업들을, 물론 이제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한 줄 한 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창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프로그램 코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속성하고 메소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요. 이 강은,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 계속 속성과 메소드, 개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